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린더람 한상재입니다. 오늘 시간은 24년 4월 5일 식목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상주 포도원을 떠나서요 서울로 가는 중에 수원에서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준비가 안 된 관계로 가지고 다니는 장비 가지고 간단히 찍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경부선 황간역에서 천안까지 새마을호를 타고 와서 청량리 가는 무료 급행전철을 타고 왔습니다. 이런 때는 노인이 좋은 것 같아요. 돈도 안 내고 오니까요. 역시 수원에 도착하니까 도시는 편리한 게 많습니다. 몰도 가까이 있고요. 다니기도 편하고 그렇지만은 시골은 공기도 맑고 물도 좋습니다. 어쩐지 시골에서는 작은 물건 하나만 사려고 해도 나갔다 와야지 아주 번거로운 게 많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널린 봄나물을 보면은 시골 행복이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인도네시아 뉴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신문의 톱 뉴스는요, 르바란 귀향객 소식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브라보 국방장관의 일본 방문 뉴스는요, 상대적으로 뒤로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선거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중국과 일본의 방문 목적이 뭔가 상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문들이 보도를 자세히 하지 않고 자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제가 상충된다고 하는 것은요, 중국과 국방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강화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일본에 가서도 국방협력을 한층 더 심화시켜 나가자고 제안을 하는 것이 서로 대립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상충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좀 더 지켜봐야 될 일이죠. 또 다른 분야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은요, 국방 분야는요, 중국과 협력을 할 거냐 아니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우방국 쪽에 설 거냐 하는 그런 문제에서 인도네시아가 뭔가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인도네시아까지 갈 것도 없고 브라보가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도네시아는 양다리 걸치고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번뜩 생각나는 게 있죠. KF-21 보라매 전투기 한국 인도네시아 공동 생산 문제입니다. 이거를 들여다보면요, 참 인도네시아의 지금 이 자세, 특히 이 브라보에 중국을 방문한다든지 일본에 가서 국방 분야를 이렇게 협력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공동 생산을 하자고 했으면 하면 되는 거고, 또 그게 싫다 그러면 그만두자고 하면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돈도 안 내고 그러니까 착수금도 안 내고 그저 이런 애매모호한 자세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어떤 면에서는 좀 밉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요, 인도네시아는 또 프랑스산 라파엘 전투기 42대를 계약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한화하고 잠수함 공동 건조 계획도요, 뭔가 진척을 하지 않고 그저 흐지부지하게 시간만 가고 있습니다. 계속 하자는 것도 아니고, 또 그만두자는 것도 아니고, 자, 이건 뭘 하자는 건지, 이번에 브라보가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그런 그 행정 외교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는요,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나라 보람의 시제기를 만드는 기술을 복제하고 기술만 좀 따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잠수함은 세 대를 이미 만들어서 인도네시아에 보내줬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을 깊이 해보면은 우리나라와 뭐 계약을 하기는 해놓고 뭔가 기술을 빼가자 하는 그런 생각 내지는 뭐 한국이란 나라가 뭐 별거야 뭐 이러고 이렇게 깔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당한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됐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요, 인도네시아를 좀 대하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에 좀 더 실리적으로 대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인도네시아 교민들이요, 그 오랜 경험을 쌓고 특히 코린도 같은 데는 그런 경험과 지식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무시하고 이런 계약을 하거나 어떤 협력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 또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자기를 좀 더 나서기 위해서 그런 것들 일부러 배제하고 한 건 아닌지. 또 우리나라에 그 코이카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단체의 그 능력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자이카라든지 네덜란드 그 자문관들이 나와서 일하는 걸 보면은 이런 것이 크게 대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간 인도네시아는 토요일에요 그 무딕이라 그러는데요. 이 귀향하는 교통 상황이 피크를 이룰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또 신문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또 자바 트란스 고속도로로 가는 길도요. 군경이요. 아주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분들이 도로를 안내하고 있는데 혹시 문제가 생기거나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러면은 즉시 그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치권이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우선 고향집으로 가는 게 더 급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나라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 먼저 집에 가면 다다 뭐 그런 것이 아닐까. 또 군경에 나서서 귀향과 귀성길을 돕는다고 하지만 그건 자기네들이 뭐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하는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이 군경들이요 중요한 교통 길목마다 임시 텐트를 치고요 거기 앉아서 사람들이 뭐 자동차가 고장났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도와주려는 그런 준비는 철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고속도로를 새로 개통한 자카르타 수카부미 구간 그 중간까지밖에 안 왔는데요. 그 고속도로를 보찜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 중간에서요 산사태가 나가지고 자카르타에서 수카부미로 가던 자동차 한 대가 땅속에 매몰돼서 사망했습니다. 뭐 그런가 하면은 족자에서 끌라텐을 거쳐서 소울로를 가는 고속도로도 다 놓기는 했는데 아직 완공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명절 때 임시로 통행을 해서 백성들을 좀 편하게 해주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요, 브라보, 그러니까 2번 후보 측 전문가, 법률 전문가가 증언을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가는요, 반소스, 그러니까 사회적 지원 자금을, 그걸로 재미를 본 사람은 대통령 후보는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좀 재미를 본 것 같다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고 하는 증언이 되겠죠.
하지만 그 말은요, 조코위 대통령의 반소스가 2월 선거에 영향을 준 건 사실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반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은 뭐 조금 영향을 줬든 안 줬든 자관 영향을 준 건 맞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 기호 2번에 이 사람들이 중점을 두고 반박성 증언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이건 전문가라기보다 그냥 변호사에 불과한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신문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4명의 장관들의 증언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재판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관들이 증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당선이 확정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재선거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4명의 장관이 변곡점을 찍는 그런 정점이 될 수 있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경제면에 보면은요, 다른 것들은 다 시시한 내용뿐인데요. 하나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그 통신회사가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앨런 마스크는 이미 인도네시아에다가 페마 법인을 세운 모양입니다. 그리고 위성 서비스 판매를 준비하고는 있는데 인도네시아 투자법상 통신 서비스업은요 네거티브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부의 승인을 얻어야만 이런 비즈니스에 들어갈 수 있죠. 안 그러면은 주식 비율을 낮추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곧 앨런 머스크의 무선 통신 서비스가 인도네시아에 들어올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대만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참 지진으로 사망자가 10명이 났고 그리고 부상자는 1000여 명으로 집계를 해서 이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만 대만은요 내진 설계가 잘 된 건물이 많기 때문인지 사망자가 7.0리터 규모의 지진이 났는데도 상당히 적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인명피해가 적다고 하는 것, 이것은 마치 일본과 비슷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런 일이 인도네시아에 일어났다 그러면은요, 수백 명은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지진에서 더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대만에 있는 산부인과 신생아실입니다. 이 신생아실에서 그 지진이 나니까 아이들 그 인큐베이터가 이리저리 막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3명의 간호원들이 달려 들어와 가지고 그 흔들리는 그 인큐베이터를 붙들고 이걸 멈출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데 상당히 대단하죠. 우리나라는 데모하고 또 의사들까지 진료를 거부하지 않나 자기 이익을 챙기는데 참 그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데 이걸 보고 이 사람 우리나라 의료계 사람들은 뭘 느끼는 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전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황간역에서 기차를 타고 수원까지 오는 길에 창밖을 내다보니 복숭아꽃이 만발했고요. 수원 영통 집 앞에 있는 공원을 지나는데 눈처럼 그 꽃잎이 막 휘날립니다. 벚꽃이 휘날리는 거죠. 외부 온도만 차지 않으면은 참 놀라게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같이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